꼰대 말고 어른이 되기 위한 대화의 기술.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람들과 대화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다들 한 번쯤은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거나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고집과 고정관념으로 자식이나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반복해서 보이게 되면 자식이라 하더라도 부모와의 사이가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는 주변인들에 의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노후에 자식들 또는 친구들과 말이나 태도 때문에 남처럼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우리가 절대 하면 안 되는 말들을 10가지 예시로 나눠보고 각 주제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생각해보면서 배려 있는 대화법을 익혀보세요. 1. 개인적인 비밀을 묻거나 퍼뜨리기. 상대방의 개인적인 삶이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묻는 것은 지극히 예의 없는 행동입니다. 특히 결혼, 연애, 건강 등 민감한 주제는 상대방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 여부나 출산 계획을 묻는 것은 의도치 않게 상대방의 현재 상황이나 고민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은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 원하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질문은 의도와는 달리 상대방이 스스로를 방어적으로 느끼게 하거나 대화 자체를 피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명절에 가족이나 친척들이 모여 개인적인 삶에 대해 이야기할 때 서로 조심해야 합니다. 교훈, 상대방의 사생활은 존중하세요. 상대방이 스스로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예의입니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다 보면 상대방이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을 열어줄 때가 있을 거예요. 2. 외모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외모에 대한 평가나 의견은 가급적 삼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외모지상주의라는 말이 있듯이 외모에 대한 편견과 잘못된 인식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너 왜 그렇게 살쪘어? 이 같은 질문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던진 질문일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외모나 건강과 관련된 주제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좀 피곤해 보이네라는 말은 단순한 말 같아 보여도 상대방은 외모를 지적당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그날의 기분이나 자신감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외모에 대한 평가는 상대방의 자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특정 외모에 대한 언급이 이어진다면 상대방은 자신의 가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될 위험이 큽니다. 너 요즘 왜 이렇게 초췌해? 같은 말은 상대방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던진 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그 사람이 현재 매우 피곤한 상태이거나 건강상 문제가 있다면 상처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훈, 외모를 언급하고 싶다면 긍정적인 부분을 칭찬하세요. 오늘 멋져 보이네 같은 말은 상대방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습니다. 외모보다는 그 사람의 성격이나 성과에 초점을 맞춘 대화는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드는데 도움을 줍니다. 3. 민감한 사회적, 정치적 주제 강요.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민감한 주제를 강요하거나 논쟁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대화를 어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종교 정치적인 문제는 사람마다 갖고 있는 견해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이야기는 가급적 꺼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이에 관한 주제가 나온다면 가만히 듣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너 이 정당 지지하지? 라는 말은 상대방의 정치적 입장을 추궁하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대화를 불편하게 만들고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치와 관련된 주제는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정치, 종교, 사회 문제 등 민감한 주제는 열린 대화가 가능할 때 다뤄야 합니다. 상대방이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면 대화는 단절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이슈에 대해 강한 의견을 가진 사람에게 반대되는 입장을 강요하는 것은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교훈,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하고 의견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논쟁보다는 공감과 이해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추십시오.
서로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4.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비교는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상대방에게 열등감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 자식들을 남과 비교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실수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니? 라는 말은 상대방의 자신감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스스로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고 무기력함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비교는 격려가 아닌 부담을 주기 쉽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가치를 부정적으로 느끼게 만들고 스스로를 더 낮게 평가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나 친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비교는 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교훈, 비교 대신 격려와 지지를 해주세요. 너만의 강점이 있어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들의 고유한 능력과 특성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지나친 농담이나 빈정거림. 가벼운 농담은 분위기를 좋게 만들지만 지나친 농담은 오히려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능력이나 성격을 조롱하는 말은 피해야 합니다. 이건 너답지 않게 잘했네라는 말은 칭찬인 것처럼 보이지만 상대방의 자존감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런 농담은 특히 충분한 신뢰로 관계가 단단하게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농담의 의도와는 달리 상대방이 자신을 비하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신뢰관계가 약하다면 이런 농담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던진 말이 오히려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교훈,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농담을 선택하세요. 상대방이 기분 나쁠 수 있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진심 어린 칭찬과 가벼운 유머가 더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6. 감정적인 평가. 감정이 섞인 평가는 대화의 질을 떨어뜨리고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넌 왜 항상 그렇게 게으르니? 라는 말은 상대방을 비난하는 뉘앙스를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스스로를 더욱 비하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거나 불쾌한 감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판적인 말은 상대방의 행동을 개선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행동을 지속하도록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부정적인 자기인식을 강화시킬 수 있고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속해서 게으르다는 말을 듣는 사람은 자신이 변화할 수 없다고 믿게 될 수도 있어서 더 게을러질 수 있습니다. 교훈,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함께 해결 방법을 찾으세요. 다음에는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그 같은 말이 더 효과적입니다. 긍정적이고 구체적인 제안을 통해 상대방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현재 상태나 노력에 대해 공감하고 이해를 표현하는 것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7. 지나친 조언. 조언은 상황에 맞게 적절히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조언을 원하지 않을 때 지나친 간섭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 상대방은 단순히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데 불필요한 조언으로 오히려 상대방에게 스트레스를 주거나 자율성을 침해당하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젊은 친구가 직장에 대한 조언을 구할 때 그냥 이직해라는 말보다는 내 생각은 어때? 라고 물어보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하게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언을 구하지 않았을 때는 경청이 더 중요합니다. 상대방은 단순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나의 고민을 들어줄 사람을 원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경청은 상대방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돼와 같은 단정적인 말은 상대방의 고민을 간과하거나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교훈,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필요할 때만 도움을 제공하세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뭐 없을까? 와 같은 말은 상대방이 도움을 요청할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입니다. 관계를 더 깊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청과 공감이 핵심입니다. 8. 과거 실수 들춰내기. 과거의 실수를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관계를 악화시키는 지름길입니다. 과거는 되돌릴 수 없는 영역이며 이를 자꾸 상기시키는 것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낮출 수 있습니다. 너 예전에 그것도 못했잖아 라는 말은 상대방을 위축시키고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평가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비난은 지속적인 감정의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들춰내는 것은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신뢰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관계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역할이 중요한 경우 이러한 말은 관계의 안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과거는 교훈으로 삼고 현재와 미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생산적입니다. 교훈,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세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대화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이 같은 말은 상대방에게 힘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과거의 실수를 극복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이 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9. 타인의 성공을 깎아내리기. 상대방의 성취를 인정하지 않고 깎아내리는 말은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성취는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노력과 시간이 결합된 결실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운이 좋았던 거지 라는 말은 상대방의 노력을 무시하는 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낮추고 자신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는 상대방이 자신의 성취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지 않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성공은 많은 노력과 시간이 결합된 결과일 때가 많습니다. 이를 부정하는 말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말은 상대방에게 자신을 과소평가하게 만들고 앞으로의 도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칭찬은 상대방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교훈, 상대방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칭찬을 아끼지 마세요. 정말 대단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겠어 같은 말은 상대방에게 자신감과 동기를 줄 수 있습니다. 성공의 과정을 인정하고 그 가치를 함께 나누는 태도가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10. 무례한 농담. 농담도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농담은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유념해야 합니다. 너는 정말 왜 그런 거야? 라는 말은 농담처럼 들릴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는 비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조롱당하거나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무례한 농담은 관계를 손상시킬 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오랫동안 부정적인 감정을 남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 있다고 느낄 수 있으며 이는 관계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웃음을 유발하려는 의도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농담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교훈, 웃음보다는 존중을 우선하세요. 농담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이건 정말 재밌어 라고 느껴질 수 있는 말이라면 괜찮지만 상대방이 상처받을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라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감과 존중을 바탕으로 농담을 하면 관계가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대화는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 다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말들이 있죠. 오늘 이야기한 10가지를 잘 기억하고 더 따뜻하고 배려 있는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상대방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